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대감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미령은 온 마을에서 어진 마음씨로 명망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혼이 난 지 벌써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죠. 어느 고즈넉한 가을 오후, 대감집 안채 마루에 미령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오늘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집안의 대를 위해 첩을 들이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미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질 수는 없지 않니?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 마음도 한결 놓이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둘째가 들어와도 집안이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제 아이처럼 생각하고 함께 잘 보살피겠습니다. 미령은 집안을 위해 첩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훗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중매쟁이가 옥란이라는 젊은 여인을 데리고 김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옥란은 18배 나이로 곱고 건강한 용모를 지녔지만 눈빛에는 남다른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미령과 옥란이 마주 앉았습니다. 옥란아,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 앞으로 한 집에서 지내게 될 텐데 서로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도 한참 차이가 나니 나를 언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렴. 형님, 저 같은 미천한 몸이 이런 큰 댁에 들어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형님을 잘 모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옥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부유하구나. 저 본처도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본처 노릇하며 저렇게 거들먹거리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후후.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거라. 집안 규칙이나 어른들 성향 같은 것도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 말이다. 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옥란은 김대감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옥란이 김대감댁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음식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의원의 진맥 결과 옥란의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대감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구나. 그런데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령 역시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불려온 의원이 미령의 맥을 짚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대감마님, 큰며느님께서도 임신하셨습니다. 안채에서 미령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우리 집을 가엾게 여기신 모양이구나. 옥란이의 임신도 기쁜데 첫째까지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쁨이 2배야. 둘 다 너무 기특해. 2명이 함께 임신했으니 아들 하나는 꼭 있을 것 아니냐? 어머님, 저도 정말 놀랐어요. 옥란이가 먼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기뻤는데 제게도 같은 일이 생기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한편 별채에서는 옥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둘이 같이 임신이라니.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며칠 먼저니까 내가 먼저 낳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낳는 건 분명히 아들일 거고 말이야. 미령이가 뭘 낳든 상관없어. 장소는 내 아들이 되는 거니까. 후후. 얘야, 너는 꼭 아들이어야 해. 엄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려면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꼭 미령이 아이보다 먼저 태어나야 해. 그래야 내가 이 집의 장손이 되는 거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령아, 옥란아, 너희들 모두 임신해 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이제 우리 집안에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몸조리 잘하고 무엇보다 서로 도우며 지내거라. 예, 어머니. 옥란이와 서로 돕고 지내겠습니다. 저도 형님과 함께 몸조리 잘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도우며 지내겠어요. 하지만 옥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서로 돕자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네. 나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돼. 저 뱃속 아이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 아들이 장손이 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건 관심 없어. 이렇게 김대감댁에는 두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진통을 먼저 시작한 것은 미령이었습니다. 산파가 급히 불려와 미령의 출산을 도왔죠. 밤새 고생한 끝에 새벽녘, 미령은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며느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김대감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장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안의 장손이 태어났구나. 이 아이는 클태, 태에 이룰 성. 자를 써서 어떤 것이든 크게 이루라는 뜻으로 태성이라 부르자. 그런데 몇 시간 뒤 옥란도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옥란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을 크게 도우시는구나. 이 아이는 태성이를 큰 형으로 백성처럼 잘 따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민성이라 하자. 그렇게 아이들을 출산한 두 여인은 각자의 방에서 몸조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먼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옥란은 별채에서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몸은 출산의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옥란은 사실 출산 며칠 전부터 은밀히 집안 곳곳을 관찰해 왔습니다. 미령의 방에 누가 언제 드나드는지, 하인들이 언제 잠드는지 모든 것을 살펴봤죠. 미령 언니는 깊이 잠이 드는 편이고 더구나 출산 후라 더욱 깊이 골아떨어질 거야.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설마 그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 그날 밤 새벽 3시가 되자 옥란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경첩에 발라둔 기름 덕분에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미령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옥란은 조심스럽게 두 아이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어 깨지 않았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옥란은 바꿔온 아이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이 집의 진짜 장손이야. 엄마가 너에게 최고의 자리를 선물해 준 거야. 혹시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낳은 아이를 어미가 모를 리 없다고 하면 되는 거야. 후후. 그렇게 김대감댁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무서운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10수년이 흘렀습니다. 민성이는 장손 태성으로 자라며 김대감댁의 총애를 받고 있었죠. 태성아, 이 글자는 뭐라고 읽는지 아니? 그러며, 어머니. 효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뜻이지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태성아, 효도가 뭔지 정말 알고 있니? 네, 어머니. 효도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효도겠지요. 미령은 태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민성이의 대답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태성아,
내가 이렇게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미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잘하거라. 그리고 동생 민성이에게도 본받을 점이 많은 형이 되어주렴. 네, 어머니. 저는 민성이를 제 친동생처럼 아끼고 있어요. 민성이가 잘못하면 제가 타일러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민성이는 양어머니인 미령과 온 집안의 사랑을 받으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미령의 친자식 태성은 완전 반대였죠. 키워주는 옥나는 그를 학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놈아. 또 밥을 흘렸구나.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아니? 형님 아들 태성이를 좀 봐라. 저렇게 똑똑하고 예의 바른데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니? 이 집에서 너는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태성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처럼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노력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글렀어. 아무리 노력해도 태성이만 못할 거야. 어느 날 그런 민성이가 뜰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을 때 미령이 그를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민성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큰어머니, 저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미령은 민성이가 너무 야위고 행색도 허름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성아, 너 요즘 무슨 일이니?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네, 큰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혹시 배고프면 당장 부엌에 가서 누룽지라도 챙겨 먹거라. 큰어미는 애가 이렇게 말라서야 마음이 다 아프다. 미령이 돌아간 후 민성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큰어머니는 왜 저렇게 착하실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난 아이일까? 형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데 나는 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민성이의 마음속에는 점점 외로움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두 아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양육 환경의 차이는 두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사랑방에서 태성이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올해 있을 과거 시험 준비는 어떠냐? 훈장님이 내 실력은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시던데. 할머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같은 시간, 마을 주막에서는 민성이가 술에 취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잔해. 인생 뭐 별거 있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 어차피 모든 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 아니야. 도련님, 오늘도 또 그렇게 술을 드실 거예요. 도련님이 이러면 집안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생각해봐요. 어머니, 그 사람을 생각하라고. 어머니가 맞는지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집에 얹어 사는 신세야. 그냥 투명인간이지. 뭐.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형님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한편 안채에서는 미령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어제 이웃집 김서방이 그러는데 태성이가 길에서 인사를 참 바르게 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 보기를 우습게 아는데 말이야. 그런데 민성이는 요즘 어떠냐? 요즘 자주 집을 비우는 것 같던데? 어머님, 민성이가 어젯밤에도 솔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어요. 옷에 흙도 묻어있고 말이에요. 민성이만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둘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분명히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준 것 같은데 말이야. 혹시 옥난이가 민성이를 너무 엄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니?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옥난이가 민성이에게 유독 차갑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민성이를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민성이가 할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성아, 너 요즘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술 마시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게 양반과 자제가 할 일이냐? 할머니,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만 못하잖아요.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해?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면 어떡하느냐? 너도 우리 집안의 소중한 아들인데. 소중한 아들이라고요? 할머니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하는 말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성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격차는 날로 벌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성이는 우연히 옥난이 민성이에게 독서를 퍼붓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술 처먹고 집에 와서 토하는 꼴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냐. 같은 핏줄이라는 게 부끄럽다. 태성이를 좀 봐라. 똑같은 나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 아니냐? 어머니는 그렇게 나만 미워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매일 이런 말만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사람다운 짓을 한 번이라도 해봤니? 이 개만도 못한 놈. 태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태성이는 미령에게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작은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독한 편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어제 민성이에게 작은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걸 봤거든요. 보통은 자식이 잘못해도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요. 어머니라면 저를 저렇게 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민성이를 대하는 걸 보면 마치 원수라도 보는 것 같거든. 몇 년이 더 흘러 태성과 민성이 스물이 되었을 때 태성이의 학문 실력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해졌고 급기야는 과거 급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령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본 옥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이 출세하는데 왜 전현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옥난의 마음이 점점 더 뒤틀어져 가던 중 옥난의 성격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채에서 귀한 청자 그릇 하나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난이 몸종 순덕이를 불러 세웠죠. 순덕아. 내가 그릇을 깨뜨린 거 다 봤어. 마님, 저는 그때 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하인들도 다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잘못 봤다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옥난은 끝까지 순덕이가 도자기를 깼다고 우기며 끝내는 순덕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억울하게 종아리가 퉁퉁 붓도록 맞았죠. 그런데 며칠 후 다른 하인 덕치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님, 그날 그릇 깬 건 옥남 마님이에요. 제가 봤어요. 작은 마님께서 직접 팔꿈치로 치셔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순덕이는 그때 뜰에 있었어요. 저희가 다 봤어요. 결국 옥난의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옥난은 사과하기는커녕 화만 냈습니다. 내가 실수로 건드렸을 수도 있지? 그래도 순덕이가 미리 치워놨으면 깨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사건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님 말씀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셔. 항상 남 탓만 하시지. 심지어 김대감댁 식구들도 이 일로 옥란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옥란이 저것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소름이 돋을 정도야. 자기가 깬 그릇을 버젓이 남 탓으로 돌리고 말이야. 앞으로 저건 마른 반도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옥란은 마을 전체에서 거짓말로 남에게 누명 씌우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 옥란은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교묘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마을 사람들이 태성이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태성이가 이 정도로 훌륭하게 자랄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런데 어머님, 가끔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태성이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을까 하고 말이에요. 자식은 보통 부모를 닮잖아요. 그런데 태성이는 큰언니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오히려 저와 더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너와 비슷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출산할 때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거의 같은 시간에 낳았잖아요. 헷갈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헷갈릴 일이 있어? 옥란은 시어머니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옥란은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말 하기가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만해. 설마 태성이가 내 아들이라는 소리냐?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태성이가 제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민성이가 언니 아들이고요. 시어머니는 옥란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이 망할 년이.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앞에서 짓거리는 거야?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정말 괴로웠어요. 제 친아들이 다른 사람 아들로 자라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아세요? 시어머니는 옥란의 충격적인 고백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정말 완전히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냐? 귀신이 씌었나? 무당이라도 불러야겠어. 내가 지금 태성이가 출세할 것 같으니까 욕심내는 거 아니냐? 이런 파렴치한 것을 봤나? 그때 미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요. 아가, 마침 잘 왔다. 이 미친 것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들어봐라. 형님, 태성이가 제 친아들이에요. 미령은 옥란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옥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태성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았는데 무슨 소리야? 형님도 속으신 거예요. 아이를 낳은 그날 밤에 제가 두 아이를 바꿔놓았어요. 민성이가 형님이 낳으신 아이고 태성이가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바꿔 놓았다고? 내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할 수 있어? 당장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태성이는 제 아들이라고요. 진실. 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믿을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 2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체 누가 믿겠어? 옥란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뻔뻔한 것이 뭐가 어쩌고 어째? 뻔뻔하다고요? 제가 제 친아들을 찾겠다는 게 왜 뻔뻔한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옥란아, 그만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당장 그런 미친 소리 집어치우고 정신 차려. 옥란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간의 행실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상에서 또다시 옥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태성이는 제 친아들이에요.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옥란을 바라봤습니다. 또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 밥상에서 그런 헛소리 그만 못해. 헛소리가 아니에요. 20년 전 그날 밤, 제가 두 아이를 바꿔놓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민성이와 태성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옥란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성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 순간 미령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옥란아. 당장 그 입 다물어.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태성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이 망할려나.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애들까지 놀라게 하고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태성이는 정말 내 아들이라고.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이 집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나가라고요. 어머님, 저는 이 집 장손을 낳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나가요? 며느리.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게 무슨 며느리야? 집안을 이렇게까지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너는 선을 넘었어. 애들까지 이렇게 놀라게 하고. 옥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모든 사람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진실을 말했는데도요? 진실.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진실이 아니라 집안을 망치는 거짓말뿐이야. 당장 나가. 이렇게 옥란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옥란이 쫓겨난 후 집안은 한동안 어수선했습니다. 특히 태성이와 민성이는 옥란의 충격적인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미령이 두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태성아, 민성아. 너희 둘 다 이리 와 보거라.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미령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한 말이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어머니 친아들이 맞나요? 태성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누가 너를 낳았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키운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미령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아, 민성아, 잘 들어라.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단지 핏줄 때문만이 아니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너희 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어머니, 그럼 작은 어머니 말이 정말이라고 해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나는 더 고마워.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아들을 얻은 셈이니까. 그리고 민성아, 너도 내 소중한 아들이야. 민성이는 미령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큰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항상 외로웠는데 큰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민성이가 많이 외로웠구나. 앞으로는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큰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태성이 형처럼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렴. 민성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그리고 너희 둘은 누가 뭐래도 서로 형제야. 둘 다 모두 나에겐 소중한 아들들이니
나를 봐서라도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 옥난이가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 우리는 지금까지도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가족일 거야.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참 현명하구나. 진짜 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랑으로 키우면 그게 바로 부모지. 이렇게 미령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족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후 민성이는 마음을 다잡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태성이는 모두가 예상하듯 과거에 급제해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평생 서로를 아끼며 미령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결국 옥난의 욕심으로 시작된 바꿔치기는 미령의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주변의 사랑이 태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대감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미령은 온 마을에서 어진 마음씨로 명망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벌써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죠. 어느 고즈넉한 가을 오후, 대감집 안채 마루에 미령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오늘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집안의 대를 위해 첩을 들이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미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질 수는 없지 않니?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 마음도 한결 놓이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둘째가 들어와도 집안이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제 아이처럼 생각하고 함께 잘 보살피겠습니다. 미령은 집안을 위해 첩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훗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중매쟁이가 옥난이라는 젊은 여인을 데리고 김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옥난은 18배 나이로 곱고 건강한 용모를 지녔지만 눈빛에는 남다른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미령과 옥난이 마주 앉았습니다. 옥난아,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 앞으로 한 집에서 지내게 될 텐데 서로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도 한참 차이가 나니 나를 언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렴. 형님, 저 같은 미천한 몸이 이런 큰 댁에 들어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형님을 잘 모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옥난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부유하구나. 저 본처도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본처 노릇하며 저렇게 거들먹거리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후후.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거라. 집안 규칙이나 어른들 성향 같은 것도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 말이다. 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옥난은 김대감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옥난이 김대감댁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음식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의원의 진맥 결과 옥난의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대감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구나.
그런데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령 역시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불려온 의원이 미령의 맥을 짚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대감마님, 큰며느님께서도 임신하셨습니다. 안채에서 미령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우리 집을 가엾게 여기신 모양이구나. 옥난이의 임신도 기쁜데 첫째까지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쁨이 2배야. 둘 다 너무 기특해. 2명이 함께 임신했으니 아들 하나는 꼭 있을 것 아니냐? 어머님, 저도 정말 놀랐어요. 옥난이가 먼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기뻤는데 제게도 같은 일이 생기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한편 별채에서는 옥난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둘이 같이 임신이라니.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며칠 먼저니까 내가 먼저 낳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낳는 건 분명히 아들일 거고 말이야. 미령이가 뭘 낳든 상관없어. 장소는 내 아들이 되는 거니까. 후후. 얘야, 너는 꼭 아들이어야 해. 엄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려면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꼭 미령이 아이보다 먼저 태어나야 해. 그래야 내가 이 집의 장손이 되는 거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2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령아, 옥난아, 너희들 모두 임신해 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이제 우리 집안에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몸조리 잘하고 무엇보다 서로 도우며 지내거라. 예, 어머니. 옥난이와 서로 돕고 지내겠습니다. 저도 형님과 함께 몸조리 잘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도우며 지내겠어요. 하지만 옥난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서로 돕자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네. 나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돼. 저 뱃속 아이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 아들이 장손이 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건 관심 없어. 이렇게 김대감댁에는 2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진통을 먼저 시작한 것은 미령이었습니다. 산파가 급히 불려와 미령의 출산을 도왔죠. 밤새 고생한 끝에 새벽녘, 미령은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며느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김대감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장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안의 장손이 태어났구나. 이 아이는 클 테, 에 이룰 성. 자를 써서 어떤 것이든 크게 이루라는 뜻으로 태성이라 부르자. 그런데 몇 시간 뒤 옥난도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옥난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을 크게 도우시는구나. 이 아이는 태성이를 큰 형으로 백성처럼 잘 따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민성이라 하자. 그렇게 아이들을 출산한 2 여인은 각자의 방에서 몸조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먼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옥난은 별채에서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몸은 출산의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옥난은 사실 출산 며칠 전부터 은밀히 집안 곳곳을 관찰해 왔습니다. 미령의 방에 누가 언제 드나드는지, 하인들이 언제 잠드는지 모든 것을 살펴봤죠. 미령 언니는 깊이 잠이 드는 편이고 더구나 출산 후라 더욱 깊이 골아떨어질 거야. 다행히 2 아이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설마 그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 그날 밤 새벽 3시가 되자 옥난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경첩에 발라둔 기름 덕분에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미령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옥난은 조심스럽게 2 아이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어 깨지 않았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옥나는 바꿔온 아이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이 집의 진짜 장손이야. 엄마가 너에게 최고의 다리를 선물해 준 거야. 혹시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낳은 아이를 어미가 모를 리 없다고 하면 되는 거야? 후후. 그렇게 김대감댁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무서운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10수년이 흘렀습니다. 민성이는 장손 태성으로 자라며 김대감댁의 총애를 받고 있었죠. 태성아, 이 글자는 뭐라고 읽는지 아니? 그럼요. 어머니. 효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뜻이지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태성아, 효도가 뭔지 정말 알고 있니? 네. 어머니. 효도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효도겠지요. 미령은 태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민성이의 대답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태성아, 내가 이렇게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미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자라거라. 그리고 동생 민성이에게도 본받을 점이 많은 형이 되어주렴. 네. 어머니. 저는 민성이를 제 친동생처럼 아끼고 있어요. 민성이가 잘못하면 제가 타일러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민성이는 양어머니인 미령과 온 집안의 사랑을 받으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미령의 친자식 태성은 완전 반대였죠. 키워주는 옥나는 그를 학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놈아. 또 밥을 흘렸구나.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아니? 형님 아들 태성이를 좀 봐라. 저렇게 똑똑하고 예의 바른데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니? 이 집에서 너는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태성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처럼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노력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글렀어. 아무리 노력해도 태성이만 못할 거야. 어느 날 그런 민성이가 뜰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을 때 미령이 그를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민성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큰어머니, 저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미령은 민성이가 너무 야위고 행색도 허름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성아, 너 요즘 무슨 일이니?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네. 큰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혹시 배고프면 당장 부엌에 가서 누룽지라도 챙겨 먹거라. 큰어미는 애가 이렇게 말라서야 마음이 다 아프다. 미령이 돌아간 후 민성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큰어머니는 왜 저렇게 착하실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난 아이일까? 형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데 나는 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민성이의 마음속에는 점점 외로움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두 아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양육 환경의 차이는 두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사랑방에서 태성이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올해 있을 과거 시험 준비는 어떠냐? 훈장님이 내 실력은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시던데. 할머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같은 시간, 마을 주막에서는 민성이가 술에 취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잔해. 인생 뭐 별거 있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 어차피 모든 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 아니야. 도련님, 오늘도 또 그렇게 술을 드실 거예요. 도련님이 이러면 집안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하실지 생각해봐요. 어머니, 그 사람을 생각하라고. 어머니가 맞는지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집에 얹혀 사는 신세야. 그냥 투명인간이지. 뭐.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형님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한편 안채에서는 미령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어제 이웃집 김서방이 그러는데 태성이가 길에서 인사를 참 바르게 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 보기를 우습게 아는데 말이야. 그런데 민성이는 요즘 어떠냐? 요즘 자주 집을 비우는 것 같던데? 어머님, 민성이가 어젯밤에도 솔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어요. 옷에 흙도 묻어있고 말이에요. 민성이만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둘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분명히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준 것 같은데 말이야. 혹시 옥난이가 민성이를 너무 엄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니?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옥난이가 민성이에게 유독 차갑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민성이를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민성이가 할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성아, 너 요즘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술 마시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게 양반과 자제가 할 일이냐? 할머니,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만 못하잖아요.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해?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면 어떡하느냐? 너도 우리 집안의 소중한 아들인데. 소중한 아들이라고요? 할머니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하는 말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성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격차는 날로 벌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성이는 우연히 옥난이 민성이에게 독서를 퍼붓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술 처먹고 집에 와서 토하는 꼴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냐. 같은 핏줄이라는 게 부끄럽다. 태성이를 좀 봐라. 똑같은 나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 아니냐? 어머니는 그렇게 나만 미워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매일 이런 말만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사람다운 짓을 한 번이라도 해봤니? 이 개만도 못한 놈. 태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태성이는 미령에게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작은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독한 편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어제 민성이에게 작은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걸 봤거든요. 보통은 자식이 잘못해도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요. 어머니라면 저를 저렇게 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민성이를 대하는 걸 보면 마치 원수라도 보는 것 같거든. 몇 년이 더 흘러 태성과 민성이 스물이 되었을 때 태성이의 학문 실력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해졌고 급기야는 과거 급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령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본 옥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이 출세하는데 왜 전현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옥난의 마음이 점점 더 뒤틀어져 가던 중 옥난의 성격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채에서 귀한 청자 그릇 하나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난이 몸종 순덕이를 불러 세웠죠. 순덕아. 내가 그릇을 깨뜨린 거 다 봤어. 마님, 저는 그때 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하인들도 다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잘못 봤다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옥나는 끝까지 순덕이가 도자기를 깼다고 우기며 끝내는 순덕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억울하게 종아리가 퉁퉁 붓도록 맞았죠. 그런데 며칠 후 다른 하인 덕치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님, 그날 그릇 깬 건 옥남 마님이에요. 제가 봤어요. 작은 마님께서 직접 팔꿈치로 치셔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순덕이는 그때 뜰에 있었어요. 저희가 다 봤어요. 결국 옥난의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옥난은 사과하기는커녕 화만 냈습니다. 내가 실수로 건드렸을 수도 있지? 그래도 순덕이가 미리 치워놨으면 깨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사건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님 말씀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셔. 항상 남 탓만 하시지. 심지어 김대감댁 식구들도 이 일로 옥난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이 저것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소름이 돋을 정도야. 자기가 깬 그릇을 버젓이 남 탓으로 돌리고 말이야. 앞으로 저건 마른 반도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옥난은 마을 전체에서 거짓말로 남에게 누명 씌우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 옥난은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교묘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마을 사람들이 태성이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태성이가 이 정도로 훌륭하게 자랄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런데 어머님, 가끔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태성이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을까 하고 말이에요. 자식은 보통 부모를 닮잖아요. 그런데 태성이는 큰언니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오히려 저와 더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너와 비슷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출산할 때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거의 같은 시간에 낳았잖아요. 헷갈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헷갈릴 일이 있어? 옥난은 시어머니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옥난은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말 하기가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만해. 설마 태성이가 내 아들이라는 소리냐?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태성이가 제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민성이가 언니 아들이고요. 시어머니는 옥난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이 망할년이.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앞에서 짓거리는 거야?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정말 괴로웠어요. 제 친아들이 다른 사람 아들로 자라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아세요? 시어머니는 옥난의 충격적인 고백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정말 완전히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냐? 귀신이 씌었나? 무당이라도 불러야겠어. 내가 지금 태성이가 출세할 것 같으니까 욕심내는 거 아니냐? 이런 파렴치한 것을 봤나? 그때 미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요. 아가, 마침 잘 왔다. 이 미친 것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들어봐라. 형님, 태성이가 제 친아들이에요. 미령은 옥난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옥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태성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았는데 무슨 소리야? 형님도 속으신 거예요. 아이를 낳은 그날 밤에 제가 두 아이를 바꿔놓았어요. 민성이가 형님이 낳으신 아이고 태성이가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바꿔 놓았다고? 내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할 수 있어? 당장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태성이는 제 아들이라고요. 진실. 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믿을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 2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체 누가 믿겠어? 옥란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뻔뻔한 것이 뭐가 어쩌고 어째? 뻔뻔하다고요? 제가 제 친아들을 찾겠다는 게 왜 뻔뻔한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옥란아, 그만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당장 그런 미친 소리 집어치우고 정신 차려. 옥란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간의 행실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상에서 또다시 옥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태성이는 제 친아들이에요.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옥란을 바라봤습니다. 또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 밥상에서 그런 헛소리 그만 못해. 헛소리가 아니에요. 20년 전 그날 밤, 제가 두 아이를 바꿔놓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민성이와 태성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옥란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성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 순간 미령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옥란아. 당장 그 입 다물어.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태성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이 망할려나.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애들까지 놀라게 하고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태성이는 정말 내 아들이라고.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이 집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나가라고요. 어머님, 저는 이 집 장손을 낳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나가요? 며느리.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게 무슨 며느리야? 집안을 이렇게까지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너는 선을 넘었어. 애들까지 이렇게 놀라게 하고. 옥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모든 사람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진실을 말했는데도요? 진실.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진실이 아니라 집안을 망치는 거짓말뿐이야. 당장 나가. 이렇게 옥란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옥란이 쫓겨난 후 집안은 한동안 어수선했습니다. 특히 태성이와 민성이는 옥란의 충격적인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미령이 두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태성아, 민성아. 너희 둘 다 이리 와 보거라.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미령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한 말이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어머니 친아들이 맞나요? 태성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누가 너를 낳았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키운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미령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아, 민성아, 잘 들어라.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단지 핏줄 때문만이 아니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너희 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어머니, 그럼 작은어머니 말이 정말이라고 해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 전혀 상관없어.